마음 공부를 오래 했는데 오히려 예민해졌다고 느낀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걸리고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가 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고 좋은 말도 많이 들었는데 마음은 편해지기보다 더 자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마음 공부가 나랑은 안 맞는 걸까? 이렇게 예민해지는 게 정상일까? 이 질문을 혼자만 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를 했는데 화가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명상을 했는데 불안이 사라지지 않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민해졌다는 건 실패의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다가 반드시 거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그 예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금강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흔들림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이 두 방향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삶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왜 마음 공부를 오래 할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면 되는지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숨쉴 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오래 했는데 예민해졌다는 느낌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처음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조금 더 평온해질 줄 알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고, 마음이 넓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진 자신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공부가 부족한가 보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지만 금강경은 이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순간 이미 길을 조금 벗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흔들리는 나를 틀린 상태로 규정합니다. 평온해야 한다는 기준, 고요해야 한다는 기준, 수행자라면 이 정도는 넘어가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예민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투, 눈빛, 나를 대하는 태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감정들. 이것은 마음이 나빠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감각이 살아났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감각을 보자마자 평가를 붙이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데, 이 생각이 붙는 순간 예민함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느낌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민함을 없애려 할수록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평온해지려 애쓸수록 고요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요해지려고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다만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 공부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는지, 그리고 그 엄격함이 어떻게 예민함을 키우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감정에도 이제는 이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이 정도면 이미 내려놓았어야 하는데 공부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이 질문들은 성찰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더 조이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금강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그 나의 스스로를 맞추고 있다고.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면 마음 공부를 한 뒤에는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이 받는 압박은 훨씬 커집니다. 흔들리는 감정 위에 실망이라는 감정이 덧붙여지고 그 위에 자책이라는 생각이 다시 쌓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수행자라는 상,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상,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라는 상. 이 상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고쳐 세우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경직된 상태가 됩니다. 예민함은 이 경직에서 태어납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상에 머물러 행하지 말라. 행하되 그것이 수행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깨어있음이라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올라왔구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여기까지만 보고 그 위에 이야기를 얹지 않는 것. 이 순간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민함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가 마음 공부를 계속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어떻게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금강경의 관점에서 알아차림은 무엇이 다른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붙잡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감정을 알아차려야 하고, 지금 이 생각을 관찰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던 시간이 줄어들고 조금 떨어져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알아차림이 마음을 쉬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바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알아차리고 있는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관찰하고 있는지, 마음은 쉬는 틈 없이 자기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민함이 더 커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 자체보다 아, 또 놓쳤다. 아, 아직 멀었다라는 판단이 먼저 따라옵니다. 금강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알아차림조차 붙잡지 말라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생각, 잘 보고 있다는 생각, 지금은 수행 중이라는 생각, 이 모든 건 역시 하나의 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수행은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채찍질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말라고,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난 것을 지나가게 둡니다.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느낌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 위에 붙잡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마음 공부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긴장이 풀리고 잘하려는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예민함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함 때문에 힘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음은 예민함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길은 늘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는 길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하나 내려놓는 길. 다음에서는
이 내려놓음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공부의 방향이 조금만 달라지면 일상에서 느껴지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예민함이 올라오는 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투일까?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데서 흔들릴까? 마음 공부를 시작한 뒤에는 반응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예민해졌구나. 이 감정을 알아차려야겠다. 이건 내려놓아야 할 생각이다. 겉보기에는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주함이 이어집니다. 금강경의 관점은 이 두 가지와 다릅니다. 말 한마디가 걸렸구나.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고 해석을 만들지 않고 고쳐야 할 문제로도 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반응이 있었구나 하고 잠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면 놀랍게도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붙잡힐 때만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예민해서가 아니라 예민함을 붙잡고 계속 만지작거리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 그래서 수행은 감정을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일상에서 이 연습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나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반응이 있구나 하고 한 박자 쉬어봅니다. 이 한 박자가 마음을 살립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을 일을 잠시 지나치게 되는 순간 예민함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예민함에 인생을 맡기지 않게 된 순간입니다. 금강경의 수행은 이렇게 조용히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드라마처럼 변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깨달음이 당장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가 조금 덜 피곤해지고 사람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음에서는 마음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마지막 지점, 왜 편안해지려 할수록 편안함이 멀어지는지에 대해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오래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마음속에 세웁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이 기대가 마음을 다시 긴장시킵니다. 편안해지려는 마음, 고요해지려는 마음, 예민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도착점이 됩니다. 금강경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디에도 도착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조차 붙잡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이미 편안함에 가까워집니다. 예민함이 올라와도 이러면 안 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예민함은 그 자리에서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끝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태도에 가깝습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고치려 서두르지 않고 지금 일어난 것을 잠시 두는 태도. 금강경은 이 태도를 집착 없는 알아차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항상 부드럽습니다. 체점하지 않고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고 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마음 공부를 오래 했는데 더 예민해진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만은 마음에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예민해졌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느낄 수 있는 힘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예민함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예민함 위에 머물지 않는 연습입니다. 금강경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고요해지라고도, 더 강해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가 삶을 괴롭게 하지 않고 삶을 지탱해주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